네, 대박 90분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층 분석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 일단 중국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중국의 실물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됐죠. 그런데 시장 예상치를 다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먼저 발표된 지표들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역 동향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그 중국에서 발표된 7월달 경제 지표 부분 아무래도 시장 내 어떠한 그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역 동향 먼저 좀 살펴보시게 되면 특히나 수출 쪽에서의 부진이 그 기대치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큰 폭 하회하는 그런 상황 나타났었다. 수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증가에 그치면서 6월 달에 11.3% 증가와 비교를 한다면 10% 이상 수출이 감소하는 어떤 그 하락의 곡선을 그리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그 수출 증가의 둔화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이제 본다면요. 산업 생산 증가율 역시 둔화되었습니다. 6월 달에 그 9.5% 증가였는데 이번 달에는 9.2% 증가로 산업 생산까지도 좀 다소간 둔화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제 그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무래도 그 주택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규 주택 건설 부분 침체 일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까지도 지금 자아내는 그런 수치 발표되었습니다. 13.4%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금 이 현재 그 발표된 지표들 둔화세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어떤 그 부양, 성장 동력 자체가 다소간 좀 변하고 있다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일단은 그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수출 쪽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2년 전, 3년 전부터 중국의 전국인민 대표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계속 해왔듯이 중국의 성장 동력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앞으로는 중국의 수출 관련주보다는 중국의 내수 부양 관련주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지표 발표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 아무래도 그 소매 판매 부분 조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소매 판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그 13.1% 증가 그리고 6월 달에는 13.7%. 그렇다면 그 월간 어떤 그 증가율의 둔화세 약 0.6% 포인트에 그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타 그 경제 지표 발표에 비해서 상당 부분 양호했다라는 점.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출보다는 이제는 그 내수 쪽에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 2, 3년 동안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던 어떤 그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 생각을 돌아보면요. 뭐 자동차 뭐 이구환신이라든지 가전 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서 수출액 증가의 감소 부분 이 부분보다는 내수의 상대적인 양호한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부양책을 펼치면서 이런 효과를 기대했던 목소리들이 높았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예상보다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대로 30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지면서 그렇다면 중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1.8% 증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어떤 그 물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거꾸로 얘기를 하면 물가의 하향 안정이 오히려 그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펼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정 심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소간은 좀 빠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일단 중국이 올해 들어서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가 있었고요. 작년 11월 이후에 3차례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그 올해 안에 그 기준금리라든지 뭐 지급 준비율의 인하 부분 몇 번이나 더 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 한두 차례 이상 더 공격적으로 좀 하기에는 다소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10월 달에 있을 정권 이양을 앞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유동성 완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쓰기에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따라서 오히려 지금 현재 그 부양책의 관심은
유동성을 확대 보급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일으키는 속도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소비 확대 부분 그리고 투자를 계속해서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결국은 M2의 증가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두 차례 정도 더 좀 양적 완화 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시기는 그렇다면 언제쯤을 보세요? 전문가들 대체적으로 한 8월쯤에는 지준율을 네. 한 번 정도 더 인하를 하고 이후에 기준금리 3분기 중으로 내리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초점들을 맞추고 있던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 이제 그 시장의 중심에는 일단 뭐 8월 정도에 지급 준비율 한 차례 인하 정도 그리고 추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8월 달에는 아무런 정책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7월에 발표되었던 경제 지표 부분 다소간 수출 쪽에 어떤 그 수출 수입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그 둔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소비 부분, 내수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그 양적 완화라든지 통화 정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네. 부분을 봐서는요. 네. 따라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 쪽의 지표가 이렇게 부진하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죠. 지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발표되느냐 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그렇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 쪽의 이런 부진한 지표 발표 오히려 경기 부양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국내 증시가 긍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반대급부로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럼 지금 현재 그 시장 심리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 보실 부분 한 가지 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요. 기관의 선호주가 어떤 업종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선호주가 어떤 업종인지 지난주를 돌이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하게 엇갈렸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들 IT와 자동차 쪽에 굉장히 지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거꾸로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재라든지 화학, 철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선업종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경기 민감재 쪽에 큰 부분, 상당 부분 베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부분 아무래도 내일부터 이제 그 시작되는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의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 중국 지표의 발표로 인해서 다소간 좀 충격을 받긴 받았지만 이내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철저하게 네. 반응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국내 기관 선호주인 경기 민감재, 특히나 중국 관련주 쪽은 다소간 좀 뒤쪽으로 좀 네. 밀어두시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IT와 자동차 쪽에 네. 관심을 갖는 게 더 바람직한 국면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지난주만 보더라도 이 대형주들을 상당히 네. 많이 샀어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런 전차 군단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제 시각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해요. 국내 증시 얘기 잠깐 해보면은요. 네네.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또 매개가 좀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우리 임희자 앵커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중소형 우량주가 좋겠느냐 네. 아니면 시총 대형주가 그렇죠. 계속 가겠느냐 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시총 대형주가 계속 가겠다라는 쪽에 네. 저는 무게를 더 두고 싶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 중심 아무래도 외국인이 쥐고 있다라는 것. 지난 주말 그 금요일 저녁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듯이 지금 현재 시장의 초점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관들은 지금 중국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네. 글로벌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중국에 민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로존과 미국 경기에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유의할 점은 지금 현재 선진 증시와 이머징 증시와의 수익률 차이가 좀 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증시 올 연초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서
포함해서 뭐 다우지수 지금 13,000포인트 넘어서 있는 상황, 그리고 S&P 500 지수 1,4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 공이 3,000포인트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보시게 되면 1,950포인트 가까이서 지금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네. 상대적으로 연초 대비해서는 5% 내외의 상승률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선진 증시의 한 15에서 20% 상승 부분과 우리 증시의 5% 상승 부분, 이 수익률 갭 메꾸기가 분명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면서 더욱더 강화돼 그 수익률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외국인은 이 아직은 더 최소한 한 2, 3조 원, 3, 4조 원 더 우리 시장을 살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장 결국 외국인 그러니까 국내 기관의 장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개인의 장도 아니었다면 결국은 외국인의 장이라는 것. 그렇다면 외국인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고 그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 잠시 후에 아까도 제가 이제 뭐 프로그램 소개에서도 봤습니다. 네.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담았나 네. 그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놓치지 마시고 그 부분 같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국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3개월 만에 뭐 1,400포인트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지금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5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랠리의 이유가 좀 궁금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오히려 이벤트의 부재가 기대감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느냐. 네. 그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지난 한두 달 사이를 좀 돌이켜보면 이벤트가 너무 잦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벤트를 사이로 너무 그 기대감이 컸다면 그 기대감이 바로 이벤트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실망감으로 바로 나타났었고 또 다른 이벤트가 또 실망감으로 나타났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같으면 이게 한 2주, 한 열흘 전부터 시작된 지금 상승 랠리 부분인데요. 그 당시만 돌아봤어도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8월 말까지는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 이벤트가 상대적으로 없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발표되는 부분도 없었고 그러한 기대감 부분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회의 그리고 다음 달 4일, 5일에 개최될 ECB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9월 12일, 13일 날 열린 미국의 FOMC 회의. 이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굵직한 뭐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최소한 지금 한 2, 3주 이상의 지금 아무런 이벤트 없이 지나간다는 부분. 지금 현재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 미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 부분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 급등이나 뭐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급등장은 상당히 모멘텀의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없겠지만 상당 부분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조금 우리 시청자라면 조금 좀 편한 마음에서 시장을 좀 보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증시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또 주택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던데요. 주택 시장 최근에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주택 지표도 좀 좋은 선에서 나올까요? 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이벤트의 부재 기간에는요, 결국은 G2,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특히나 중국 쪽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에 지금 현재 시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발표되는 지표, 주요 지표들 생각을 해보면 4가지입니다. 소비 지표, 고용 지표, 그리고 주택 지표, 그리고 제조업 지표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이미지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주택 지표 부분, 그 다음에 소비 관련 지표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민감하게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미세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지금 혼조세를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어떤 그 경제 지표가 나오는 부분이 결국은 소비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좀 흔들리는 부분이 고용 부분이고요.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다소간 좀 긍정적인 지표들 예상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는 좀 편한 마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또 전문가들 한편에서는 2,000포인트 얘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선호했었던 그런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그 수익을 일단 그 확보를 하시는 그런 전략, 다소간의 좀 매도 전략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업종, IT 자동차는 긴 관점에서 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만에 하나 잭슨홀 연설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에서조차 아무런 어떤 그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가장 편하게 우리들이 접근할 주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IT와 자동차로부터 주변으로 확산을 해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업종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IT 자동차 업종이 좋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더 IT와 자동차가 만에 하나 아무런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를 대비해 본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편할 것이다라는 생각 좀 말씀드려보고요. 지금 다음 주 시장의 관심 아무래도 그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 외국인 수급이 지속될 것이냐의 여부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와 주택 관련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관점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되겠죠. 기관 선호주와 외국인 선호주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였던 가격 메리트 관점에서 시장 접근이 좋겠느냐, 아니면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별, 권역별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 관심을, 유럽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미국 관련주에 관심이냐, 아니면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냐. 이 세 가지 권역별로 관심사항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결과물 나올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참고로 아주 긍정적인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 분석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